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진희쌤이에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고구려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고조선이 멸망한 뒤 압록강 유역에서도 중국의 군현이 설치되었습니다. 이 지역 주민이 중국 군현과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고구려 건국의 밑바탕이 마련되게 되죠. 기원전 37년 부여에서 내려온 주몽이 졸본 지역에 자리를 잡고 고구려를 세우게 됩니다. 고구려가 세워진 졸본 지역은 험준한 산악지역으로 방어에는 유리하였으나 농사를 짓기에 어려웠죠. 이에 고구려는 정복활동을 활발히 펼쳐 주변 지역으로 세력을 넓혔습니다. 점차 세력을 넓힌 고구려는 압록강 중류 국내성으로 수도를 옮긴 뒤 주변의 소국을 정복하고 중국 군현에 대항하며 평야지대로 진출하게 됩니다. 고구려는 1세기 후반 태조왕 때부터 왕권을 강화하고 중앙집권 체제를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태조왕은 오부 체제를 확립하고 옥저와 동해를 정복하고 요동지방으로 진출을 꾀하게 되죠. 2세기 후반 고국천왕 무렵에는 중부, 동부, 서부 등 방위병 5부가 성립하게 됩니다. 왕위 계승도 형제상속에서 부자상속으로 바뀌며 왕권은 더욱 강화되고 중앙집권 체제가 정비되게 되었습니다. 4세기 미천왕은 중국 군현 지역을 병합하여 황해도까지 영토를 넓혔으며 요동지방까지 점차 세력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고구려는 4세기 중엽 전연의 침략으로 수도가 함락되고 백제의 침입으로 평양성에서 고국 원앙이 전사하는 등 국가적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즉위한 소수리 왕은 국가 체제를 재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전진에서 불교를 받아들여 백성을 사상적으로 통합하고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자 태학을 설립하여 국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였으며 율령을 반포하여 통치 조직을 정비.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소수리 왕 때에는 왕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가 확립되게 됩니다. 고구려는 소수리 왕의 개혁으로 4세기 말 광개토 대왕 때부터 적극적인 영토 확장에 나서게 됩니다. 광개토 대왕은 즉위 초부터 백제를 공격하여 임진강 일대를 차지하였고 거란을 정벌하여 북방을 안정시켰습니다. 그 뒤 다시 백제를 공격하여 한강 하류 북쪽의 땅을 차지하였죠. 이 무렵 신라 내무랑이 구원을 요청하자 5만의 군대를 보내어 외를 물리치고 가야 지역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이로써 고구려는 신라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금강과야는 큰 타격을 받고 쇠퇴하게 됩니다. 그 뒤 광개토 대왕은 후연에 공격하여 요동지방을 확보하였고 나아가 만주지방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죠. 이러한 광개토 대왕의 업적은 그의 아들 장수왕이 세운 광개토 대왕릉비에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장수왕은 중국 남조와 유목민족인 유연과의 외교관계를 통해 북방 영토의 안정을 꾀하게 됩니다. 또한 그는 국내성에 기반을 두고 있던 귀족 세력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 뒤 고구려는 남진전쟁을 펼쳐 남쪽으로 적극 진출하게 됩니다. 백제와 신라는 동맹을 맺어 이에 대항하였으나 장수왕은 백제를 공격하여 수도인 한성을 함락하고 한강 하류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뒤 한강 상류 지역을 점령하며 한반도 중부지방까지 지배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충주 고구려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을 거치면서 고구려는 한반도 중부지방에서 만주지방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동북아시아의 강대국이 된 고구려는 스스로를 천하의 중심이라는 자부심을 품게 되었으며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이 이룩한 고구려의 번영은 6세기 초반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6세기 말 수가 남북조로 분열되었던 중국을 통일하였습니다. 중국의 새로운 통일 왕조가 들어서자 동북아시아에는 중국의 새로운 통일 왕조가 들어서자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는 급격하게 변화하게 됩니다. 백제와 고구려의 잦은 침입을 받았던 신라는 수의 도움을 요청하였고 중국의 통일 왕조 등장에 위협을 느낀 고구려는 북방의 돌골과 연합하며 6세기 말 이후 동아시아는 크게 고구려, 백제,
돌궐, 외를 연결하는 남북 세력과 신라, 수당을 연결하는 동서 세력이 대립하는 형세를 띠게 되죠. 특히 고구려는 수와 동아시아의 패권을 놓고 대립하게 됩니다. 고구려는 수의 위협을 맞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서 지방을 먼저 공격하였습니다. 이에 수의 문제는 30만의 군대를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하였으나 성과 없이 돌아가게 되죠. 그의 아들 양제도 113만의 대군을 동원하여 직접 고구려를 공격하였으나 요동성을 함락시키는 데 실패하게 됩니다. 이에 양제는 30만의 별동대를 파견하여 평양성을 공격하였고, 이때 수의 별동대를 살수에서 크게 무찌른 장군이 을지 문덕입니다. 612년 살수 대첩이죠. 그 뒤에도 고구려는 수의 여러 차례 침입을 모두 물리쳤으며 결국 수는 고구려와의 무리한 전쟁으로 인한 국력 소모와 내란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수의 뒤를 이어 당이 중국을 다시 통일합니다. 당은 초기에는 고구려와 친선 관계를 맺었으나 당 태종이 즉위한 뒤 다시 고구려를 위협하게 되죠. 이에 고구려는 천리장성을 쌓아 당의 침략을 대비하였고, 이러한 당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었던 연개소문은 정변을 일으켜 실권을 장악한 뒤 당에 맞서게 됩니다. 당 태종은 연개소문 정변을 구실로 고구려를 침공하여 요동성, 배감성 등을 차례로 함락한 뒤 안시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안시성의 성주와 백성은 서로 단결하여 당의 군대를 물리치게 되고, 이 전쟁이 645년 안시성 싸움입니다. 그 뒤에도 당은 몇 차례 더 침략해 왔으나 고구려는 이를 모두 막아내게 됩니다. 고구려가 수, 당과 같은 대국을 상대로 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은 발달한 제철 기술로 뛰어난 무기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험준한 지형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쌓아 올린 성, 그리고 철제 갑옷과 무기로 무장한 계마무사는 중국과의 전쟁에서 큰 활약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고구려는 수, 당의 침입을 막아내어 외세로부터 한반도를 보호하였지만 계속된 전쟁으로 고구려의 국력은 점차 약화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과 백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